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김한근 강릉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사퇴와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이 출범해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연계 교통편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건의가 제시됐습니다. 해광 지역과 접경 지역의 열악한 교통망으로 경제 성장률이 도내 평균을 밑돌며 도내 거점 도시와 경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지역 15개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출입자들은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오는 20일부터 ARS 추첨을 통해 하루 750명만 입장시키는 제한 영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김 시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법령 위반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4급 국장직 6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근무 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직무 대리로 앉힌 건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시했습니다. 결혼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순위에 있는 대상자들부터 차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이 심의를 받도록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요건을 갖췄으면서도 승진에서 배제된 대상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라는 김 시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8명의 국장 중에 6명이 퇴직을 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였고 그것은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김한근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역위원회는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넘어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검찰 구형의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징역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선출직 자격을 잃는 것이어서 김한근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지만 국내선 수요가 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이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양공항의 취약한 연계 교통편 문제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건의가 주로 나왔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전화위복의 호황을 맞고 있는 양양공항. 국제선이 2월부터 중단됐지만 동해안으로 눈을 돌린 국내선 수요가 대신 자리 잡아 하루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남짓 짧은 비행시간과 특가 판매 등 저렴한 가격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많아 휴가철엔 하루 최대 3,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양양공항과 동해안 관광지 간 열악한 교통편입니다. 공항이라서 오는 시간이 절약이 돼서 오긴 했는데 그것만 좋았지. 차라리 그냥 강릉이나 속초를 가는 게 더 낫지 않나를 방금 깨달았어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전담팀의 첫 번째 회의에서도 리무진 등 전기 노선 개설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어떠한 전기 노선이라든가 이런 셔틀화가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양공항을 이용해 달라라고 해야지. 양양공항 이용해 주면은 우리 셔틀 하겠다? 이건 거꾸로 된 거죠. 현재 양양군이 비행기 출도착에 맞춰 터미널과 공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지만 다른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아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좌석버스, 지하철 이렇게 대중교통 노선이 하나라도 안 들어가는 곳은 양양공항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공항 셔틀을 인접 시군까지 리무진으로 확대해달라는 공통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항공사와 협의한 렌트카 사업자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인지 택시인지 아니면 셔틀인지 리무진인지 또는 어떻게 그 다양한 수단들을 적절히 조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취항식을 취소한 제주항공은 김해 노선을 21일까지는 일단 운항하기로 했고 플라이 강원은 김포 노선에 취항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또 다음 달 대구 노선 취항도 협의하고 있어 양양공항의 국내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가 양양공항 교통편 개선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이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늦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해 다음 달 30일까지 45일간 본격 운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장식을 열지 않았고 해수풀장과 야간 개장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출입자들은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드론을 동원해 거리 두기를 감시합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던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오는 20일부터 제한 영업을 실시합니다. 강원랜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카지노 영업장을 제한적으로 열기로 하고 하루 전 고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아 ARS 추첨으로 750명만 입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입장객은 직원과 손님과 대면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게임을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카지노 제한 영업은 취소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 거주자들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폐광 지역과 접경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도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거점 도시와 경제 격차가 여전히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규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시군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을 조사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대 거점 도시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3%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삼척과 태백 등 폐광 지역과 고성과 화천 등 접경 지역은 2%대를 보여 도내 평균치보다도 낮았습니다. 폐광 지역은 석탄 산업을 대신할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고 접경 지역은 군부대 등 공공부문 의존도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엇보다 도로와 철도 등 열악한 교통망이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면적당 도로 연장 같은 경우에 폐광 지역은 0.53, 접경 지역은 0.42로 나타났고요. 이건 강원 평균인 0.59보다 좀 많이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률이나 고속국도 비중도 다른 강원도 지역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공공부문 의존도를 낮추고 도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친환경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거점 도시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IT, 바이오 같은 지식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서 강원 경제의 기초 체력을 먼저 확보하고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류 효율성을 개선해서 이러한 영서 지역 제조업의 수출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또 영동과 영서를 잇는 연계 교통망을 확충해 동반 성장의 토대를 강화하고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지켜가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올여름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피서지 대신 한적한 산간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계곡 깊숙한 곳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양심 없는 행태,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 자연 휴양림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피서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금 예약률이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예약률은 숙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예약이 되고요. 맑고 시원한 계곡물과 빼어난 자연 경관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휴양림 관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영 딴판입니다. 계곡 곳곳에 몰래 버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로 바로 밑에 있는 계곡입니다. 저희가 내려와서 살펴보니 이렇게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우거진 수풀에다 돌틈 사이에 버리다 보니 제대로 찾아내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봉투 안에는 소주병과 맥주캔, 라면 봉지 등이 가득합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엉켜 심한 악취와 함께 벌레가 들끓습니다. 인근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곡에서 불을 피워 고기까지 구워 먹은 듯 석쇠가 버려져 있습니다. 다리 그늘 밑에도 온갖 쓰레기가 나뉜 겁니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넣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치워야지 세상에 버리고 하니까 주민들은 좋아하겠냐고요. 계곡에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고 몰래 버리다 보니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피서지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 양심을 저버린 행동으로 휴가를 즐기러 온 많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들이 최근 국내외 운항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공항은 항공사 재정난을 이유로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공항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취항 22년 만인 지난해 왕복 2회로 제주 노선이 증편 운항되면서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었던 원주공항.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5월 초 연휴에만 반짝 운항했을 뿐 지난 2월 말부터 5개월째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원주공항의 유일한 운항사인 대한항공 측은 수차례 운항 계획을 연기한 데 이어 운항 중단을 다음 달 17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도민들의 항공 이용 불편은 물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원주공항의 적자 폭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 수익과 임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적자가 33억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재정 악화로 국내 노선을 하나씩 빼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원주, 제주 노선의 운항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여수공항의 국내선을 없애고 중국 노선을 확대하는 등 적자 노선을 없애고 선택과 집중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수공항의 경우 대한항공이 빠지는 대신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잇따라 취항하는 등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대신 국내선 공략에 나선 저비용 항공사 유치가 대안이 된 겁니다. 강원도는 국토부의 플라이 강원의 원주공항 취항을 건의하긴 했지만 여타 저비용 항공사 물색에는 소극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대한항공 원주 취항 관련해서 관계자하고 계속 전화 통화로 독촉을 할 예정을. 타 지역 공항과 항공사들이 운항을 속속 재개하는 가운데 원주공항의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이 강원도는 일주일 하루 평균 1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대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정했는데 강원도는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명이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지난 3월 1일 하루 1일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다량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 어촌계는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소하천을 따라 탁한 색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개장한 해수욕장과 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진 어촌계 측은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검은 물이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유입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검은 물에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에 나섰습니다. 강릉을 방문해 회를 섭취한 관광객들에게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어제나 주문진항에서 회를 구입해 먹었던 관광객 6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척 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삼척의 원자력발전소 해제 지역 개발에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삼척 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원전 해제 지역 개발을 위해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원전 예정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힌 정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시가 묵호항 재개발 2, 3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묵호항 재개발 사업 주민협의체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돼 의견 개진과 토의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동해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 묵호항의 무역항 기능 재배치와 관광항구 개발을 위해 올해 말 정부의 제3차 항만 재개발 계획에 묵호항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강원도 동행세일 전통시장 응원전을 펼칩니다. 이번 전통시장 응원전은 오늘 춘천 풍물시장, 내일 강릉 중앙 성남시장, 22일 정선 아리랑시장 등에서 열리며 지역 가수와 예술인 초청 공연, 시장 상품 즉석 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하고 경품권을 응모하면 강원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행사도 강릉 중앙 성남시장, 춘천 풍물시장, 대백 황지 자유시장과 화천 전통시장 등에서 22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유료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제22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유료 예약제를 시행하고 하루 입장객을 450명으로 제한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